안녕하세요. 이장님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입니다. 흔히들 자동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항상 대두되는 게 부동산 수수료 문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이 되고 세입자도 2년의 만기를 지켜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한 번만 들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으니 상식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기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그리고 2년 미만으로 계약한 임대차 모두 2년이 보장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는 무조건 2년을 보장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입니다. 1항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년 미만의 임대차도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 세입자는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임대인, 집주인은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항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그리고 2년 미만의 임대차 모두 2년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았듯이 임차인, 세입자는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 집주인은 2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임차인,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갱신 통지입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갈 것인지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입니다.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은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주인에게 통지를 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굉장히 어렵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좀 더 단순하게 알기 쉽게 표기를 했을 겁니다. 간단히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은 만기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 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1개월 전까지만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고 되어 있을까요? 법의 취지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미리 알려달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통지를 쌍방이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세 번째,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좀 전에 봤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2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의 경우, 즉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항입니다. 이기의 차임액에 따라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 제1항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기간 내에 아무런 얘기 없이 만기가 지나갈 경우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기의 차임 연체입니다. 그리고 현저한 의무 위반, 예를 들면 무단으로 전대차했거나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사용했거나 이렇게 임차인이 의무를 현재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2년 재계약이 된 경우 계약 해지입니다. 임차인,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집주인은 해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를 보겠습니다. 제6조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 제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집주인은 해지의 권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보전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갱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을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통지입니다.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 세입자는 만기 한 달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지 없이 그냥 지나갈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해제의 권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통지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전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영상 시작부에 올린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주인과 세입자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고 싶고 주인도 계속 전세를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변동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단순합니다. 연락할 필요 없이 그냥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입니다. 오히려 세입자들은 묵시적 갱신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금액 변동도 없는데 계약서 다시 쓰자고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서면상으로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문자로 현 보전금 얼마에 언제까지 2년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갱신 해제 통지 방법입니다.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를 할 때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전화로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녹취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입니다. 문자를 보낼 땐 반드시 확인답을 받아야 합니다.
답을 받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통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화를 먼저 하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위처럼 문자만 보낼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문자로 남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녹취와 함께 문자 답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용 증명입니다. 웬만하면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말이 안 통하거나 억지를 부릴 때, 어쩔 수 없을 때 보내는 게 좋습니다. 받으면 보통은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오히려 감정으로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잔금날 고의로 제 시간에 보전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상 회복을 핑계로 잔금 지급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립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묵시적 갱신에 따른 부동산 수수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계약 때 보전금 인상 문제입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배려를 하면 웬만큼은 풀립니다. 감정적으로 나오면 꼭 어느 한쪽이 피해를 봅니다. 보다 좋은 방법은 신뢰할 만한 부동산이 있으면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